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바공님 오랜만에 댓글 주셨는데요. 사회가 시기가 뒤숭숭해서 책이 잘 안 팔린다 하실 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제가 딱 그러고 있네요.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사회생활도 완전 아끼는데 정작 책은 훨씬 적게 읽게 되고 게임기만 기웃기웃 중이에요. 그래도 책걸상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트레버 노아와 함께 제 생활에 활력을 주시는 책걸상 감사해요. 추천해 주신 책들 어서 읽을게요. 그러게 우리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저녁 약속도 줄고 그랬는데 책 판매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오프라인 서점 판매가 엄청나게 줄어서 그 온라인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위권에 있는 책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많이 팔리잖아요. 또 오프라인 서점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독자들이 집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은 그런 순위권에 오르지 않은 책들. 그러니까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책 사가지고 애청자들한테 소개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거의 안 나간대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스마일리 76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와 YG님 과학의 품격 전자책으로 내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 알림 신청해 두었던 거 연락 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박편님 추천해주신 빛의 가고도 과학의 품격이랑 같이 샀어요. 말콤 글래드웰 저도 딱 JYP님처럼 아 이제 이 사람 책은 그만 봐도 되겠다 했었는데 타인의 해석은 읽어야겠네요. 책걸상 덕분에 이토록 읽을 것들은 쌓여만 갑니다. 나쁜 교육 안 그래도 꼭 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YG님 말씀 들으니 빨리 읽어야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이제 14년쯤 되어서 이 책에 관심이 많아요. 원제인 커들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초진지한 나쁜 교육이라는 제목이 되었으려나요? 저는 이 단어를 제목에 넣은 것부터가 악이 다루듯이 한다는 비난을 담았다고 느껴서 그 단어 선택이 좋았거든요. 오늘 댓글의 본론, 책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N번방 사태 관련자들이나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람들,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럴 때 종종 다시 읽는 책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인데 이제 약효가 다한 것 같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결말이 조금 슬펐어요. 좋은 책 추천 늘 감사하고 책 처방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책 처방 의뢰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책. 야, 어렵네요. 별로 안 떠오르는데. 네. 이런 책 있으면 YG나 JYP 먼저 읽어야 되죠.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 동네 문님, YG님 타인의 해석 지금쯤 다 읽으셨다면 그래도 추천할 만한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했습니다. 네, 스마일리 76님도 타인의 해석 언급해 주셨고 우리 동네님께서 타인의 해석 추천할 만한지 물으셔서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도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타인의 해석 함께 읽고 말씀 나누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애청자분들은 꽤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네. 김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김호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김호 선생님 요즘에 네. 계획하신 일 잘 안 되고 있으셔가지고 조금 그렇죠. 마음 안 좋으시겠어요. 네, 뭐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매일 목공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책도 또 그동안 뭐 미루고 있던 예를 들면 죄와벌 같은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네. 새로 쓰시고 있는 것도 있으십니까? 네, 그 5월에 김영사에서 이제 뭐 직장인에 대한 책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5월에? 5월에. 다 쓰신 거네요? 네, 지금 편집 중에 있고 제목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네. 거의 반지 한 걸로 책을 내신 근데 거네요. 요번 거는 이제 그동안 절반 정도는 사실은 그동안 썼던 칼럼을 조금 변형해서 한 거고 나머지 절반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김호 대표, 더랩 H의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그 목공소 이름은 뭐죠?
목공서 우드크래프트 H입니다. 우드크래프트 H. 네. 네, 거기도 대표이시고 네. 회사를 두 개나 갖고 계신데 둘 다 1인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소속원은 회사당 0.5명. 이게 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회사네요.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혀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책도 쓰고 뭐 방송도 가끔 하시고 또 하지만 그래도 주 본 비즈니스는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건데 네. 그게 이제 사람 모여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참 빨리 네. 세상이 평화로워져서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워크숍 하는 그런 그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실험은 해보지 않으셨고요. 제가 참여는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뭐 10명이 뭐 3명씩 나눠서 중간에 이렇게 그 브레이크아웃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룹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시스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진짜 여기저기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들이랑 계속해서 도서관의 뭐 강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왔는데 이게 다 올스탑 됐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책 한 권을 읽을 테니까 온라인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온라인 가이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진 않고요. 네, 이번 주에는 뭐 밴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책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면은 그 15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책을 읽고서 뭐 읽는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을 움직이거나 인상 깊은 대목도 올리시고 또 질문거리가 생기시면 질문도 올리시고 그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데 독서 감상문을 올리세요. 그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뭐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책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읽으면 좋을 법한 책들도 올려주고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고요. 만나면 나중으로 기약하고 그런데 좀 워낙에 답답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시 화정도서관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막 집에 계시는데 막 어렵고 두꺼운 책 읽으라고 하시면 스트레스 더 받으실 것 같아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좀 생각거리를 주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들을 지금 한 몇 권 정해가지고 권해드렸는데 즐겁게 읽으시고 또 뭐 서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올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큐레이션 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추천해드리면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하시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한 얼마나 줍니까? 네. 가이드에게. 네, 그건 방송 끝나고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 시간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정말 누구나 궁금해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댓글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세바공님 댓글 중에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트레버 노아와 함께 제 생활에 활력을 주시는 책걸상 감사하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아닙니까? 네네네. 맞아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세바공님 댓글 보고서 누구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저는 무슨 음악가인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유튜브 이런 데서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마일리 76님 댓글 중에는 이제 이 코들링, 뭐 네. 정확하게는 카들링일 텐데 이 단어가 나왔는데 막 달래다 막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카들이라는 길들이다? 단어가 사전 찾아보면 못마땅한 뉘앙스를 담아서 애지중지하다. 그리고 달걀을 약한 불로 천천히 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옮기면 과잉 보호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그 나쁜 교육이라는 책 자체가 그 조너선 하이트의 신작인데요. 책 처방 때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한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뭔가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아이들이 되었고 그리고 매사 선악 구분을 한 다음에 나는 선 너는 악 뭐 이런 식의 이분법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되게 고생하거나 혹은 뭔가 좀 하드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유약한 아이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과
그 나름의 처방을 담은 책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목에도 이 카들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카들링은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뭐 달걀 요리 이런 거 할 때 가끔 쓰는 단어인데 이거 뭐 굳이 따지면 수비드라고 하는 그 요리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미지근한 물에 오래 담궈 놓는 거니까. 저는 요리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카들링이라는 단어도 저는 그 나쁜 교육을 보면서 처음으로 접한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이거여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고 뭐지 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책은 그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신작, 6년 만의 신작? 뭐 7년 만의 신작? 네. 타인의 해석, 원제는 Talking to Strangers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콤 글래드웰을 책걸상에서 몇 번 언급하고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책을 다룬 적은 없었어요. 한 권의 책을 테마로 다룬 적은 없죠. 예를 들어서 책 처방에서 읽을 만한 경제 경영서, 그러니까 뭐 아마 이런 책 처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분이 남편이랑 같이 읽고 싶은데 남편은 경제 경영서만 좋아하고 자신의 인문사회가 이나 혹은 소설책을 좋아한다. 우리 둘이 같이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말콤 글래드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네, 처방을 했었죠. 이야, 엄청납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 거를 기억하면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와요. 이제 아 그런가요? 네. 네. 다 버려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아직 몇 살 어려가지고. 네. 자, 말콤 글래드웰 뭐 정말 아는 분은 다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스티븐 킹 수준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그렇죠. 네. 아마 말콤 글래드웰이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유명 저 말콤인데 통화 한번 하시죠. 그러면 누구나 네, 다 비서한테 전화 걸어서. 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뉴요커의 라이터인데 저랑 통화 한번 하시죠. 콜백 주실 수 있게끔 전해주세요.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콜백하지 않을까요? 영어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하겠죠. 네. 영어 안 되는 사람도 통역 붙여서 통역 붙여가지고 하고 콜백을 싶죠. 문 대통령도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프로버블리. 네, 맞아요. 프로버블리.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청와대에 콜을 했다면은 그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콤 글래드웰이 그렇게 아나운싱 해주면은 뭐 좋은 일이니까요. 자, 말콤 글래드웰의 책 뭐 한 6개, 7개 몇 권이죠? 하여튼 네. 다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왠지 김호 대표 같은 분은 이 양반 책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티핑 포인트. 네. 블링크는 블링크는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그 다윗 골리앗 그 이름 뭐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네. 그거는 안 보셨고. 그건 안 봐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자랐고요. 이제 토론토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를 했고 1984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무명 생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87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96년까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경제부, 과학부, 그리고 뉴욕지 부장을 지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뉴요커로 옮겨요. 예, 뉴요커로 옮긴 다음에 이제 뉴요커에서 되게 장문의 롱 에세이를 몇 권을 쓰고 그 롱 에세이들을 약간 다듬고 묶어서 한 권 한 권씩 책으로 펴냈는데 맨 처음 펴낸 책이 티핑 포인트. 네, 티핑 포인트가 대성공을 거두죠. 그렇죠. 네, 티핑 포인트가 대성공을 거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링크,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그리고 책으로 묶이지 않은 그 뉴요커의 자신의 에세이를 묶은 그게는 무엇을 보았나. 그 다음에 방금 JYP가 이야기한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을 펴낸 다음에 배가 불렀는지 한 6년 정도 책을 안 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펴낸 책이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까지 포함해도 6권
된 네. 거군요. 6권. 근데 이게 너무나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이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 신간 베스트셀러 순위와 별개로 한 달에 한 번씩 비즈니스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간간히 요즘에도 아웃라이어라든가 뭐 블링크라든가 티핑 포인트 같은 책들이 순위에 올라요. 맞습니다. 200 몇 주라고 네, 최근 네, 자료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실 그 새 책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YG는 이거 다 봤습니까? 그럼 결국? 결국 다 봤어요. 근데 저는 말콤 글래드웰이 저한테는 약간 뭐 선배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는군요. 네, 그런 느낌으로도 일단 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콤 글래드를 소개하는 책 처방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상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김호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경제 경영서를 제대로 잘 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왜 저분한테 죄송합니까? 그게? 아니 김호 선생님께서도 경제 경영서로 분류될 법한 책들을 계속해서 펴내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쿨하게 생존하라 같은 경우도 JRP 추천받고 늦게 읽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경영서에 대한 편견을 말콤 글래드웰 때문에 깼어요. 음흠. 야 이게 경제 경영서 그리고 실용서로 분류될 법한 책에도 이런 고급스러운 정보와 그리고 되게 독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이나 혹은 사회를 바꾸게 하는 메시지나 통찰력을 강하게 담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배우고 싶은 대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책으로 영향을 준 선배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말콤 글래드웰은 저도 예전에 그 초창기 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책을 쓸 때 이런 스타일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죠. 그 참 어려운 얘기를 쉽게 그리고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잘 쓰는 사람으로 그 의사 중에는 아툴 가완디, 네. 체크리스트.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냥 작가 중에는 말콤 글래드웰 이런 스타일로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아툴 가완디 스타일이 더 JYP한테 맞는 것 같아요. JYP 말이 많잖아요. 말콤도 말 많습니다. 말콤이 최근에 팟캐스트 회사를 세웠죠. 그래요? 네, 그래서 팟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쟁자구나. 네. 저도 뭐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콤 글래드웰 책을 다 읽은 셈이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과 골리앗 읽은 다음에 이제 이 양반 책 그만 읽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타인의 해석이 새로 나와서 사실 저는 안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YG가 자기도 안 읽은 상태에서 재밌을 것 같다는 거야.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저자 이름만으로 읽고 싶은 싶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국면에 또 딱 마음이 당기는 책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뭐 하여튼 그래서 봤는데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눌 만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놀고 계신 김호 대표님한테 단지 놀고. 놀면 뭐하니 우리 사실 이 책이나 같이 보시죠 해가지고 이 국면이 아니었으면 김호 선생님께 같이 읽고서 오시라고 부탁하기가 되게 좀 죄송하잖아요, 사실. 그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 없어요. 예. 네. 요즘 많습니다. 김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작년에 그 사람일까 상황일까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그 번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말콤 글래드웰을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근데 말콤 글래드웰이 2010년에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자기의 모든 책은 이제 사람일까 상황일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일까 상황일까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는 점에서는 좀 재미가 있었었고 다만 그 말콤 글래드웰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쉽게 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랙티컬한 어떤 팁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지점에 있어서는 이번 책에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so what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사람일까 상황일까 그 역서가 나온 다음에 그게 근데 꼭 1991년에 나온 맞습니다. 고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또 약간 전공자들의 필독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JYP한테 차마 이 책으로 방송을 하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했던 거 아닌가? 했었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이 아니라 JYP가 아예 답을 안 했어요. 너무 두껍고 너무 두꺼워서. 네, 그리고 참 그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그 책은 사실 재밌는 책은 아니거든요. 네. 사람일까 상황일까는 네, 읽기도 아주 쉽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론에 근거하면서도 읽기 쉽게 스토리텔링한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줍지 않은 그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일까 상황일까의 대중 보급판이 네, 맞아요. 타인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김호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일까 상황일까 홍보도 조금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 지금 댓글도 몇 개 달렸지만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의 새 책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요거 읽어야 되는 거냐, 요거는 안 읽어도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YG는 지금 네 어쨌든 발동 건 사람으로서 추천할 만하지요? 한가요? 라고 지금 질문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도 말콤 글래드웰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읽으면 당연히 남는 게 있고 특히 그 김호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 1991년에 나온 그 심리학계 고전인 사람일까 상황일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안에 잘 추려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낯선 사람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세상을 해석할 때 혹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오류나 편견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통찰을 주는 책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글래드웰이다. 그래서 이 책값 별로 아까운 책은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시간 아까운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 아쉬움이 있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글래드웰 책이 대중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이 테크닉은 이런 것 같거든요. 책 한 권당 메시지는 딱 하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뒷받침을 하면서 책을 딱 덮게 만들면 뭔가 그 책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기억 속에 딱 남고 그리고 그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는 인상적인 사례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머릿속에 딱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나 임팩트를 주는 게 있는 게 저는 말콤 글래드웰 책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콤 글래드웰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타인의 해석은 그런 점에서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요번 시간이 많아서 이 사람에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 타인의 해석이 나오고 나서 작년 가을에 영국 런던에 서점에서 그 독자들 대상으로 강연한 거를 이제 봤는데 그 지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책의 이제 그 초반부와 마지막에 나오는 샌드라 블랜드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편집자가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스토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넣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너무 많은 게 아니었었나?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말콤 글래드웰 책 중에서 제일 두껍죠 이게. 지금 본문만 400쪽이 되니까. 근데 이게 또 편집상에 편집상에 네 볼륨이 막 그렇게 두껍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금방 읽었거든요. 그 편집이 좀 듬성듬성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딱 보면 좀 묵직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읽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저는 뭔가 JYP 그냥 계속 못마땅하거든요. 괜히 막 이 책도 두껍다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 이 양반 책은 그만 읽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재미없었어요. 예. 한마디로 이분이 쓴 6권의 책 중에서 이제 과거 5개 중에서 제일 그래도 떨어지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가 상대적으로 제일 이제 그중 망작. 그건 사실은 차계 없이 그냥 글들을 네, 여러 개 그렇죠. 묶어놓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이 저는 최고의 망작으로 말콤 글래드웰 책 중에서는 이게 제일 별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본인이 제일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쩌면 그렇죠.
그 하여튼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요. 네, 네. 강연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제일 더욱 실망인데. 제일 공을 들이고 애정을 들인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책이 안 되나 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은 참 시작할 때부터 맘상한 게 나름 김영사 같은 데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한 책인데 책을 본문 딱 그 이게 뭐지 감수의 글 맨 앞에 나오는데 감수의 글 세 번째 페이지부터 오타가 나옵니다. 소의 성애자라는 성애자를 예, 예. 소의 성애자 8페이지부터 이게 오타가 딱 나오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맘상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끝까지 이제 보고 아까 YG 말한 대로 쉽게 잘 읽히긴 했는데 그 김호 대표 얘기한 것처럼 so what 그 핵심 그거잖아. 낯선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 네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 말고 나머지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의 이제 근거들을 뭐 이렇게 뭐 스파이한테 오랫동안 속은 이야기 뭐 그다음에 이 배심원들 판사들이 뭐 보석이나 이런 거 결정할 때 인공지능망도 못하게 닥짓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서 하여튼 사람의 어떤 직관 이런 거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400쪽에 걸쳐서 하냐라는 거죠. 자, 또 그렇게 JYP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책이네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말콤 글래드웰이 사실 티핑 포인트로 물론 스타가 됐지만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이제 블링크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블링크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직관이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연락 분석하는 것보다 처음 딱 느낌,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것 같은데? 라는 게 옳은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스타가 돼놓고 지금 한 20년 지난 다음에 사실상 직관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무슨 실제 여기가 미주가 65페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긴 미주가 한 3가지 정도 아이템이 있어요. 미주도 봤어요? 네. 와, 근데 그 미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링크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변명이에요. 분명. 네. 블링크가 아니다라는 책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뭐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네. 타인의 해석은 그냥 그 신문 기사 이렇게 길게 해설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 다 읽은 YG나 김호 대표가 이렇게 핵심 내용 추려주는 저희 책걸상 들으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다만 그 저는 이제 어떤 뭐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를 약간 이해시켜주는 그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은 처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느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사이트는 분명히 제공은 하고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JYP가 요약한 대로 이 책을 정리하자면 한 3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 나는 낯선 사람들을 되게 잘 상대하고 잘 파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낯선 사람들의 속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그리고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실수나 혹은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낯선 사람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그 낯선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낯선 사람을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so what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주지는 않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는 타인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 타인을 되게 잘 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황보다는 그 타인의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나 살아가는 데서 이해를 주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종류의 책이라던가 고민들을 평소에 많이 했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이제 JYP 같은 사람이죠. 평소부터 의심이 많어. JYP는 읽을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의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기도 별로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잠깐 막 5분, 10분, 30분 본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단정 짓지도 않고 이런 캐릭터의 인간들은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사람한테 잘 많이 속아서 상처받은 사람들, 숱하게 사기당하고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해서 괴로워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언제나 이렇게 난 사람 5분만 보면 그 사람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읽어야 되겠네요. 약간 뭐 이렇게 동업했다가 막 배신 많이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애할 때 맨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사귀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 볼 때는 되게 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여 가지고 뽑았는데 항상 뒤통수 부하 직원들한테 혹은 후배들한테 뒤통수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 책의 약간 핵심 워드 중에 하나가 겸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조금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겸손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좀 덜하죠. 사실 그 부분은 김호순님 책을 읽으면은 예, 좀 더 구체적인 팁들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말콤 글래드웰보다 지금 김호 책이 낫다. 어떤 책이 제일 낫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방 쪽에 그러니까 포커스가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그 김호순님 책이 처방 쪽에 초점을 맞추는 쿨하게, 방점을 찍은 책들이 많죠. 쿨하게 아무래도. 사과하라, 뭐 생존하라, 네, 뭐 이 그렇죠. 책들도 그렇고. 그러면 말콤 글래드보다는 김호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경제 경영서 비슷한 그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책의 저자들의 책들 중에서 말콤 글래드웰 책과 김호수님 책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오, 한국의 말콤이야.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이 저것들이 친하다고 지금 너무 막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하실 텐데. 저희는 서로 믿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막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담입니다. 네. 이 책을 약간 3부가 오히려 순서상으로 보면 처음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그 다음에 5부. 저는 이게 이 세 챕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3부에 나오는 이게 투명성인데요. 이게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이 폴 에크먼 얘기를 하질 않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폴 에크먼이 이런 그 표정에 대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텔링 라이즈라든지 얼굴의 심리학 딱 이 제목만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안 썼는지를 보니까 그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블링크에서 폴 에크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블링크를 쓰고 나서 심리학계에서 에크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투명성과 관련돼서 요즘 생각해 본 게 조주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한 10사람을 놓고 같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근데 과연 조주빈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라고 과연 알았을 수 있을까? 몰랐을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걸 보면서 이제 떠오른 책이 이제 마리안 라프랑스라는 그 예일 대학의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립 서비스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웃음의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밑줄 그은 부분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나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얼굴 근육이다. 얼굴 근육.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정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런 투명성,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분석해서 사실 제가 3년 전에 이 에크먼의 트레이닝을 받으러 영국의 맨체스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폴 에크먼 아직도 활동하십니까? 아니 폴 에크먼은 이제 그
그 딸이 그걸 하고요. 네.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사람 트레이너들이 하는데 거기서 실제 여기 나오는 그 얼굴 코딩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떻게 평상시에 쓸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이제 그 교재로 사용하는 게 그 살인자들이 그 잡히기 전에 인터뷰 화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살인자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코딩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를 코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글쎄 이거는 분석적으로는 맞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별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폴 에크먼은 아직 살아 계시긴 하네요. 있긴 합니다. 86세시네요. 근데 그 한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명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예, 예. 있죠.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콤 글래드웰이 또 그 주석에서 약간은 변명하기를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온 것도 폴 에크먼의 어깨 위에서 이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여에 대해서는 뭐 인정한다. 뭐 이렇게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저는 JYP가 이 책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훑어보면서 JYP가 최근에 좀 재밌다고 보라 그래가지고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한 등장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JYP가 재밌게 재밌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김갑수 씨가 그 이사장으로 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처음에는 약간 저 사람이 약간 악역인가? 라고 시청자들을 기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표정도 굳어 있고 의문스러운 태도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나쁜 야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담백한 사람이라서 놀랐습니다. 이런 등장인물 간의 이제 대사들이 나오는데 저 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투명성 가정의 실패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제 드러나는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우리는 흔히 많이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판단이 그렇죠.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실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아만다 녹스라는 이 책에서도 꽤 깊게 다루고 있는 투명성 가정의 실패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루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룸메이트가 살해당했는데 경찰들이 왔었을 때 현장에서 남자친구하고 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실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사실은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고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 룸메이트가 죽었는데 저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더 의심을 굳혀가죠. 그리고 약간은 악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의 태도라든가 행동을 해석하는데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뭔가 이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혹은 전혀 다른 맥락의 문화에서 왔다면은 그 문화에서는 사실은 그런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타인의 해석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김호 선생님 모시고 타인 해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